오랜만에 네. 범인 때려잡으러 출발합니다. 범죄를 알면 심리가 보인다. (2주) 만에 함께하겠습니다. 정영진 씨의 짝꿍 권희룡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권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죠? 자리가 바뀌었네요, 여기가. 네. 왜 선글라스에 또. 정영진 선글라스. 네. 네. 자, 그러면 할 건 어떻게 하고 넘어가? 어떻게? 네. 오늘 넘어가요 어떻게 해요? 아, 일단은 아니, 그분 소소한 그냥 소소한 일상이죠. 뭐. 또 추석 있었으니까 뭐 네. 여러 일들이 좀 있었겠네. 그죠? 아니 없어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소소한 일상. 네. 그냥 소소한 일상인데 네네. 모처럼 또 우리 집사람이 딸내미한테 등짝 스매싱. 아, 스매싱 나갑니다.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어. 아 진짜 놀랐어요 내가. 왜 또 그러셨을까? 그 아들이 지금 군에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그 지난번에 떨어진 특급 전사 합격을 했어요. 아, 잘 그래가지고 네. 상병 승진을 했어요. 네. 진급을. 어. 그래가지고 뭘 보내달라 그랬대. 음. 누나한테. 뭘 보내줘요? 뭘 축하? 이제 아니 뭘 보내달라고 이제 그 저거예요. 그 운동할 때 쓰는 그 손목 뭐 이 보호대 이런 걸 좀 보내달라. 그 했는데 네. 이제 딸내미가 음. 엄마 순범이 뭐 저 승진해가지고 뭐 보내. 웃음 좀 참지 마라. 아니 왜 웃는 거야 지금? 아, 이미 웃긴 걸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뭘 보내달라냐 그랬더니 야동으로 보내달래 그러는 거야. 야동 안 돼. 그래서 군대가. 미쳤냐 이놈 딸내미가 동생 군에 갔는데 야동을 보내냐고. 그게 아니고 야동 안 되는데. 동생이 있는 부대가 야동동이야. 아, 동 이름이 야동동이에요? 그래서 야동으로 보내라는 걸 야동 보내라 그러는 거야. 바로 등짝 스매시.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야동동 몰라요? 야동동? 야동동. 저희는 잘 모르는데. 전 몰라요. 화주에 야동동 있어요. 아 진짜로? 그 군부대 거기 있어요? 야동동이 부대가 야동동에 있어요. 그게 대장간 야자를 쓰는데요. 아, 야동동. 그래서 대장간이 있는 고을이라서 야동동인데 야동동 에피소드 이후에 막 요호 막 이렇게 소리 지르셨어요? 야동동 69번지 몰라? 아, 저 재욱 씨. 아, 왜? 네. 아 오늘은 요겁니까? 아 이거를 되게 이렇게 MSG 좀 쳐가지고 재밌게 하려고. 그래, 정영진 때문에 쉴 수가 없어. 왜? 아니, 잠깐만. 이렇게 이야기가 담백하니까 몸에는 좋겠지. 근데 뭐야? 아니 야동동 맛이 없잖아. 아 야동동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요. 아니, MSG를 못 치게 하니까 아주 돌아버리겠네. 아. 근데 오늘 오다 보니까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네. 조금 지쳤는데 네. 정현지 선글라스 보는 순간에 네. MSG 뭐고 다 날아가고. 다 날라갔습니다. 또 아. 내 책임이야. 아무튼 그 뭐 사람들 다 어디 가는 사람들일까요 도대체? 어디요? 차가 저렇게 밀리면. 아, 그 통제해서 그런 거예요. 네. 야, 근데 그 사람들도 나보고 그럴 거 아니야? 저 인간 도대체 어디 갔느라고 차 끌고 나왔는데. 네. 자, 여러분 아무튼 번지수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아, 워낙 그 MSG가 없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리를 좀 했구만. 너무 화학 조미료를 갑자기 써버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범인을 좀 때려 잡아야 됩니다. 네, 뭐 또 오늘 날씨도 좋은데 범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이제 98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아, 이 사건이 네. 굉장히 그 복잡합니다. 오래됐는데 네. 사실은 98년이요? 네. 복잡하기도 하고 조금 생각해볼 부분들도 있어요. 부천 시내에 있는 한 비디오 가게에서 네. 어느 날 불이 납니다. 옛날에 비디오 가게 많이 다녔잖아요. 네, 98년도만 해도 비디오 가게가 잘 됐을 잘 때입니다. 되죠. 네. 그리고 뭐 또 조금 재밌는 거 빌리러 갈 때는 모자도 쓰고 가고 막 그렇잖아요. 재밌는 거 빌리는데 모자는 왜 쓰죠? 그 재밌는 거 있잖아요, 조금. 사과하시죠. 어떤 거죠 그게? 자, 그래서 불이 나는데 불이 나는데 이 큰 불이 아니었어요. 일단 초기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화재가 진압이 됐는데도 네. 그 비디오 가게 사장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남성 사장이 네. 네. 이 화재로 인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소방이 와서 보니까 그렇게 큰 불도 아닌데 빨리 진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이제 사망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봤군요. 그 정도의 불이면 네. 이미 사람은 나와서 신고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확인해 보니까 숨진 사람이 그 비디오 가게의 사장, 이 부부가 운영을 하는데 네. 남편이었던 거예요. 네. 남편이 거기서 사망을 했는데 그 남편 시신을 꺼내서 보니까 온몸이 결박이 되어 있고 테이프와 붕대로 칭칭 감겨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 사고가 아니라 그래. 예, 이거는 범죄 현장이네요. 증거 인멸을 위한 네. 방화다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잔혹하게 맞은 거야. 아. 그러니까 단순히 뭐 비디오 가게가 돈이 있었던 시절이었잖아요. 지금처럼 카드를 많이 안 쓰고 현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강도의 소행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잔혹한 공격 행위가 있었다는 아, 거죠. 강도치고는 너무 심하게 때렸다 단순히 이거죠. 뭐 결박을 하고 뭐 음. 몸을 감아놓은 게 아니고 네. 너무 많이 그 상처를 입었어요. 어. 다발성 골절이라고 하니 온몸에 뼈가 부러졌다는 얘기거든요. 와. 원한이 있군요. 예. 이건 원한으로 네, 가야죠. 그렇죠. 저희도 이제 원한으로 그 정도는 본 거죠. 추정하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원한이다 예.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해서 보니까 이 남자가 전혀 원한을 가질 만한 일이 없어요. 그래요? 나름대로 수사가 부족했겠죠. 수사가 부족한 거지요. 뭐 이렇게 바로바로 자백하세요. 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수사를 하기보다는 부부가 같이 운영을 했으니까 네. 이제 아내에 대한 네. 조사를 병행을 했어요. 음. 근데 아내의 호출기 이제 메신저를 주고받는 아, 삐삐, 옛날 호출기, 삐삐. 삐삐에 네.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는데 그 호출기 메시지 안에 뭐라고 담겨져 있었냐면 누군가가 빨리 도망가라 라고 아내한테 보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는 있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치정이냐 이게 어. 원한의 치정과 관련된 원한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누가 보냈는가를 추적을 해봤더니 네. 이 두 부부와 그 동안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A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20대 초반에 젊은 사람인데 남자예요? 남자가 어. 혼자 와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부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젊은 애가 혼자 와서 지내고 하니까 잘 돌봐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아들 같은 나이는 아니고 한 조카 정도 되니까 잘 돌봐줬던 이 남자가 아. 이 아내한테 빨리 도망가라 이런 네. 메신저를 보낸 거죠. 그 20대 20대. 조금 이제 삶이 어려운데 네. 그 두 부부가 많이 이렇게 좀 챙겨줬다 이거죠. 그렇죠. 네. 뭐 이제 물심양면 이렇게 음. 마음으로 뭐 따뜻한 밥도 해주고 네. 뭐 일거리도 좀 주고. 음. 그런데 이제 사건이 발생한 그 현장을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죠. 애초에 불이 났을 때. 아, 사건 아. 현장을. 네, 사건 현장. 아. 근데 그거는 뭐 자연스럽잖아요. 자기를 돌봐주던 사람. 어, 그럼요. 비디오까지 불이 네. 나가지고 와서 이제 그 확인을 하고. 네. 뭐 아직까지는 사실 혐의점은 혐의점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너무 얘가 이제 정가 뭐 문제 정가도 없고. 근데 예전에 보면은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범죄자가 좀 의심스럽잖아요. 범인이 자기가 범행한 장소에 돌아온다 이런 얘기 옛날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98년도니까 이게 가능한데 사실은 2000년 초반을 넘어가면서 범죄자들이 범죄 현장에 가지 않습니다. 아, 그게 알려지면서 네, 아니 인터넷으로 모든 걸 충분히 알수 확인하게 있어요. 되면서부터 범죄자들의 행동과 심리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아, 현장에 굳이 가지 않아도 안 가요.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수사반장 보면 범인은 현장에 돌아온다 이런 네. 얘기 있잖아요. 그게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 행동과 심리가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유영철이한테도 물어봤거든요. 너도 범죄 현장에 가봤냐? 아니 뉴스에 보면 다 기사가 올라오고 뭐 누구를 수사한다는 것을 다 알려주고 있는데 뭐하러 가냐? 그걸 보면 되지 내가 왜 가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아, 정도로. 그럼 그 말은 90년대까지만 맞는 말이군요. 그렇죠. 근데 김은배 형사님은 얼마 전에 범인은 무조건 현장에 돌아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90년대 형사야. 아, 90년대면. 네. 그 형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그분이 90년대 열심히 하셨으니까. 네네. 자, 그래서요. 만나면 80년이라도 한번 하자고 할 거 그냥. 내가. 80이요? 어? 이길 수 있습니까? 에이, 또 근육. 체력은 안 되죠. 안 되죠. 아니 팔목 잡고. 아, 팔목 잡히고. 그래서 이제 집중 조사를 해보니 결론이 네. 뭐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네. 그 20대 초반에 빨리 도망가라 메시지를 보낸 그 사람하고 이 부부의 아내지요. 이 여자하고는 무려 나이 차이가 거의 한 20년 이상이 남에도 불구하고 내연의 관계였다. 아, 그래요? 그것이 밝혀집니다. 아, 이거 사건이 복잡해지네, 그건 그러면. 복잡해져요. 근데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이 단순히 내연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아, 이건 치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정으로 가는 게 맞는데 네. 이 사건을 조사를 해봤더니 음. 정말
엄청난 사실이 또 밝혀집니다. 아 반전이 또 반전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김 씨를 이제 그 A 씨를 잡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죠. 추궁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망한 남편 사장이죠. 다 아는 관계죠. 사망한 남자가 네. 자기한테 내가 보험을 들었으니 나를 때려달라. 상해를 입으면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사망을 하면 4억을 받는다. 그래서 4억을 받으면 내가 아무 의미가 없으니 나를 좀 때려주면 심하게 때리기만 해라. 심하게 때려주면 때리고 도망가라 너는. 그러면 그럼 강도당한 것처럼 보험금 타겠다. 보험금을 8천만 원을 받겠다. 그럼 너하고 나눠 가지자. 라고 이 죽은 남자가 먼저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좋다라고 공모를 해가지고 이 A 씨가 범인이 남편을 때린 거예요. 묶고 때리고 하는 장면을 전부 비디오로 찍었어요. 서로 합의하에. 아 서로 합의하에. 합의하에. 아 예를 들어서 그 돌아가신 분이 보험금 받은 다음에 나 몰라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걸 이제 증거 자료로 찍었군요. 찍었어.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묶을게요. 이렇게 때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거기서 그 정도에 그친 게 아니고 얘가 이 사람을 정말 살해해 버린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아니요. 공격적인 행위를 정말 심하게 해서 살인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러니까 우발적인 거예요? 우발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네. 이 범인 A와 자기 처가 자꾸 의심스러워 가지고 평소에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때 의심하는 사람한테 그런 믿을 만한 사람한테 시킬 일을 왜 그런 사람한테 시켜요? 그거는 이제 이 범죄자가 입장이 되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를 때 공모를 하는 건 자기가 가장 가까이서 어떤 일탈행위를 좀 잘 저질렀을 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지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심리네. 그래서 청부살인 같은 거 할 때도 네. 차라리 청부살인이 되게 보면 웃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청부살인이요. 직접 청구받아서 범행 저지른 사람이 없어요. 한 달에 또 하청을 또 해. 그런 경우처럼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자기가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건 부탁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네. 근데 이 A는 잘 된 거야 이제. 어. 평소에 의심을 하고 있었던 이참에 이 사람을 가뜩이나 어떻게 처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살인까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얘가 뭐냐 하면 이제 어렵게 가출을 하고 혼자 이게 나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살면서 20대 남자애 20대 예. 범인이죠. 예. 와가지고 살면서 노숙까지 했는데 이 부부가 잘 거둬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여성을 정말 자기 어머니처럼 자기를 돌봐주는 어떤 이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 관계로 형성을 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사랑을 처음 받아봤으니까. 지나친 뭐 애정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이 뭔가 이제 거기에서 또 부적절한 이런 감정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런 관계까지 내연의 관계까지 됐는데 이 집착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집안 곳곳에 심지어 CCTV를 설치해 놓고 이 부부의 집안에 부부의 생활을 감시를 하고 또 이 부부가 이제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각방을 쓰게 되니까 남편이 자고 있는데도 새벽에 가서 뭐 성관계를 한다든지 막 이런 아주 위험스러운 행동을 이어왔던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은 그저 그냥 보험금을 좀 받겠다는 이유로 그런 것을 또 부탁을 하고 말이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런 결과가 이제 얻게 된 거죠. 참 이해는 잘 안 된다 진짜. 그러네요. 네. 굉장히 씁쓸한 그런 사건. 근데 혹시 근데- 이제 폭행 장면을 녹화할 때 이제 초반엔 뭐 약속된 것처럼 때리긴 했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좀 정도가 과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야 이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혹시 다 그런 것이 다 이제 녹화가 돼 있었던 거죠. 돼 있었어요. 네. 그만하라는 게 그거 다 들어가 있군요.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결국 처벌은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네.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정신적인 문제가 있긴 했었어요.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약간의 해리성 장애가 있다.
라는 것이 좀 밝혀졌던 사건입니다. 해리성 장애가 뭐죠? 해리성 장애는 뭐냐면 이제 그 다중인격처럼 네. 다른 사람의 인격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간혹 어떤 상황이 됐을 어떤 때. 상황이 됐을 때. 근데 특히 다중인격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해리성 장애 같은 경우가 사실 흔한 장애는 아닌데요. 네.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장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연구에 의하면 그 어릴 때 가정 폭력이나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성인이 되었을 때 해리성 장애를 가질 확률이 좀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네네네.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학대를 받으면서 부모들한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장면을 네.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 막 두들겨 맞으면서 그 시간에 벗어날 수 없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아휴. 그러니까 막 두들겨 맞고 있으면서 와. 친구하고 놀러 갔던 생각, 아유. 소풍 갔던 생각, 막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견뎌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인기가 되어가지고 어떤 정말 외부의 부정적인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갖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해서 다른 인격체로 자기를 도피해버리는 것이 이 해리성 장애의 그 원인이 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폭력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분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를 낳아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지금 괴롭히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내가 지금 맞는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그렇죠. 사람으로 딱 만들어버리는 다른 사람 만들어버리는 네.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슬프네. 그렇죠. 진짜.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뭐 이 사람을 이 범인을 제가 두둔한다든지 그런 건 이해시키는 아닙니다. 건 네. 아니고 그만큼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 정말 강압적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내용으로 참 불륜이 되었는지 내용 관계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대상과 이 여성이 생각하는 것은 좀 달랐을 수 있다라는 네. 것이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네.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유튜브에서 왜 그 똑같은 사건을 두 번 다루나 이런 이제 항의성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여러분이 딴 데서 들은 겁니다. 여러분이 딴 데서 들은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게 나는 자, 처음 들었어. 네, 나도 처음 들었어. 이게 그 사건을 이렇게 그 분석하는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이 많죠? 많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들 하는데 저는 제가 이것을 뭐 다른 데서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런 사건들은 이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네. 내용을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선정을 아유, 하거든요. 네. 아니 제가 지금 혼내고 있는 거니까요. 너무 그렇게 뭐 개념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저께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첫 방송이 나갔는데 그 MBC 방송 네. 표창원 의원과 함께하는 방송이 나갔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거기 콜드 케이스 사건 했었는데 네. 그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참 미제 사건이나 옛날 사건을 우리가 자꾸 반추하고 돌아보는 이유는 원인은 하나예요. 저는 그 방송이 어떻게 돼서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 사실 결과에 대한 관심은 없고 딱 한 가지 목표는 있었어요. 네. 제발 그 방송을 어제는 미제 사건이니까 범인 이놈이 좀 제발 봤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만 이 한 놈만 봐도 이 방송은 목표를 달성한 거다. 그건 왜 그렇죠? 마지막에 그 형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제 사건 형사를 추적하는 담당 형사가 우리 손에 왔고 이렇게 새로운 것이 발견된 이상 나는 끝까지 이놈을 추적할 것이다. 이 말 한마디만 있어도 피해자 가족이나 범인은 어떤 그 범인 나름대로의 두려움을 느낄 것이고 범인이 두려움 느끼고 피해자 가족은 그만큼 누군가 우리 가족을 잊지 않았다. 국가든. 근데 범인이 사회든. 그거를 만약에 본다면 더 숨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단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범인 지금 다 갖고 있어요. 시간 문제야 당신은. 그 시청률 얼마 나왔어요? 몰라요 그거는. 시청률 잘 안 나왔으면 시청률을 어떻게 그 그걸 범인이 확인할 수 알면 있나? 큰일 나는데. 근데 그 방송을 하다가 끝에 내가 이놈도 그 방송이 그대로 나왔어요. 이놈이 그럼 여기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보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놈이라는 말이 그대로 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딴 거는 기억이 안 나나 봐. 이놈이라고 해서 속 시원합니다. 이런 속 것만 시원해요. 올려놨더라고. 네. 그럼 그분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굉장히 뿌듯하신가 보다. 뿌듯하지. 예. 왜냐면 그 미제 사건인데. 미제 사건 그거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범인 잘 때려